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여전히 장기 이동평균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하락한 약보합선에서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거래량마저 최근에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서 상승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사부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었죠. 현재 조정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움츠리듯이 추가적으로 레벨업들이 시도되기 위해서 눌림목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지 라인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또 재상승을 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시그널 이것만 알면 이제 대응하기 쉽죠. 그리고 또 목표 가격까지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대응 전략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게 되는데, 사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경우에 일단 굴곡들은 있지만 대세의 흐름은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산업의 경우에도 일단 올해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관련 주가들도 앞으로 저점을 확인한 후에 꾸준하게 상승에 대한 추세가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사실 중국의 덤핑 공세라든가 전기차 시장의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드디어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최근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 저점이었죠. 5월 달에 이제 29,500원은 3만 원에서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이 한 70%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저점 대비. 그러니까 이제 200일선 장기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서 현재 조정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은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중국이 단기적인 점핑 전략을 펼쳤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들은 일단 뒷받침이 계속 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가 품질이 인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로 부각이 되어질 것이지 않겠는가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동사의 경우에 일단 무엇보다도 이렇게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화 물질과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2차 전지 소재와 함께 MLCC용 이형 필름이라는 두 개의 확실한 성장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와 함께 일단 ESS 시장,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일단 AI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이 올해 400억 달러 정도 규모에서 2035년 때 10년 후에는 무려 80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2038년까지 무려 40조 원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중심에서 이제는 한쪽으로는 ESS 배터리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새로운 또 상승에 대한 동력으로 작용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와 함께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중국산 견제 기조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반사 이익으로 꼽힐 수가 있겠는데, 일단 미국의 경우는 자국의 ESS 인프라 확대를 해서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최대 58.4%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동사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일단 국내 메이저 양극재 5개 중에서도 후발주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이에 따라서 과잉 투자에 대한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실적 측면에서도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두 개의 성장축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2개 분기 연속해 석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2분기 영업이익이 5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은 3분기로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서 25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4분기에 진행이 되지 않겠나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양극재 부분이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규모 자체는 그다지 크진 않아요. 일평균적으로 보면 만 주대 뭐 전후 이런 거래량 매수 가지고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누구냐? 개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이나 기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빠르게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동사의 매수에 집중하고 있는 개인들은 나름대로 일단 스마트한 이런 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상에서 봤을 때도 현재 동사의 주가 수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렇게 그 하락 추세선의 장을 일단은 극복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재 조정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20일 이동 평균선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흐름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특히나 지난번 고점 수준과 고점 수준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으로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000원대 라인을 전후로 해서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적 강하게 형성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상저하고 패턴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주가에도 또 반영이 되겠는데 이번에 눌림목 조정 거친 이후에 또다시 이제 재상승이 시도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시점, 재상승을 시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일단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거래량의 비율만 알면 간단한데 거래량의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겠다. 사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의 흐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번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때 시초가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런 20일 이동평균선 전후에서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지선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재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소하고 있는 거래량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일단 아무리 적어도 50만 주 이상 뭐 한 70에서 100만 주 정도 거래량의 수반이 되면 적당하다. 반전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3, 40만 주의 거래량 정도로서는 뭐 여전히 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50만 주 이상 좀 더 이제 양호하면 70에서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의 수반이 된다라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의 장을 완전히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에 200일선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지와 장들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됐던 시점들이 200에서 안착이 이루어지면 1차적으로 6만원대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그 전에 나왔던 자리가 7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상승이 본격적인 막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바닥을 다져나가면서 일단 상승세로 1차적인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도 판단되고 있고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되면 일단 6, 7만 원까지 상승하겠죠. 이게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1차적인 상승 파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번 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최악의 상태는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겠지만 쌍바닥 패턴보다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1차 상승이 진행이 되면 이후에는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00일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60일선도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120일선 턴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눌림목 조정이 좀 더 한번 크게 진행이 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세 흐름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바닥에서 탈출하는 상승 일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크게 흔들릴 필요 없이 조정시마다 저가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또 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보다 좀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